직전 행사를 맡게 된 장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 제가 들었던 분을 오늘 처음 뵙는. 그래요? 책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책. 어제 어디 행사에 가니까 책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시더라고요. 사인을 받는. 아, 이 책을 오늘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현장판사에. 네, 아닙니다. 챗 GPT 변화와 기대의 시대라는 주제로 한 20분 발표하고 한 5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럴웍스랩의 장민입니다. 저는 뭐 지난 30년 동안 AI, IT, 컴퓨터, 인터넷 쪽에 계속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89학번입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하고 컴퓨터들이 286 뭐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저는 포항고대 컴퓨터공학과에 그때 마침 입학을 운 좋게 해서 여태까지 이제 많은 IT 기업, 특히 뭐 더존 비존, 한컴그룹, 한국컴퓨터라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근무하면서 현업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IT 기술이 어디에 쓰이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러신 분들도 꽤 있고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마침 이제 대학에 들어갈 시기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굉장히 큰 이제 그 붐을 이뤘던 시대고 그런 시대에 계속 기업에 몸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응용 부분을 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챗 GPT 관련된 책을 하나 썼는데 의외로 잘 팔려가지고 본업인 회사를 잘 못하고 부업인 부캐가 돈을 조금씩 이제 용돈을 벌어주는 시대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인간 언어 그리고 AI, 챗 GPT가 생성 AI 변화기에 뭐 이런 주제인데 실제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걸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뭐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눈다. 뭐뭐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챗 GPT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뭐 알레오를 잘 하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할까 말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잘 예측하죠. 기계보다는. 기계는 되게 어려워하는 게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인사이트가 있고 또 지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는데 아직은 기계는 지혜 정도까지는 없고 인사이트. 근데 이제 챗 GPT가 이렇게 큰 그 반향을 불러온 것은 여태까지 이제 그냥 데이터나 정보를 처리하던 그런 이제 검색 위주의 시장에서 지식 위주의 시장으로 좀 변화를 촉발시키는 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러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카이로스입니다. 머리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머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앞에서 잡을 수 있게 앞머리가 좀 풍성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혁명의 첫 번째 이유는 언어입니다. 혁명의 세 가지 이유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챗 GPT가 그 혁명의 이유였던 첫 번째 이유는 그 언어라는 것을 쓰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유발 하라리가 약 7, 8만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인지혁명의 촉발점이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걸 잘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때 가상의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 산 너머에는 맛있는 공룡들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가상의 것, 뭐 속된 말로 뻥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때부터 인간은 언어라는 것들을 통해서 집단을 이루고 또 혁명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만 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혁명이 있는데 바로 기계가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 중에 하나 또 격가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보통 하잖아요. 데이터가 하루에도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정보를 이제 얻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을 얻어서 정보 검색사, 뭐 정보 검색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정보라는 것에 경험을 얹어서 지식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지식에 여러분들의 이제 통찰을 얻어서 지혜를 만들고 지혜에 기도를 한참 하면 하늘에서 신탁이 내려오는 이런 경지까지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죠? 하늘에 계시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에 올라갈수록 실제로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실제로 저기 위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얻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예. 이런 이제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컴퓨터는 계속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미테이션 게임에 튜링이 기계랑 같이 서 있는 모습인데 이걸 에니그마라는 그 암호를 해독하는 데 썼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돌렸을까요? 여기는 모니터도 없었던 시절이고요. 키보드도 없었고 마우스도 없었습니다. 이건 약간의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니터가 안 나왔던 시절인데 실제로는 인간은 컴퓨터랑 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잘 하잖아요,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모니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나 그 다음 이제 GUI용 마우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컴퓨터 모니터도 컬러풀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를 GUI의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추럴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음성도 썼고요. 뭐 다양한 데이터 글로브 같은 이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썼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발전이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랑 소통 잘 하시죠? 터치 디바이스 같은 거 가지고 매일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컴퓨터랑 소통하는데 왜 컴퓨터랑 자꾸 소통할까요? 컴퓨터가 뭔가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잘 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그 중에 하나도 코딩이라는 영역도 실제로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컴퓨터랑 좀 더 디테일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코딩을 쓰든지 아니면 뭔가 큰 검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데 코딩 같은 걸 씁니다. 근데 코딩은 너무 어렵죠. 코딩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운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을 워낙 몸값도 비싸고 인문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코딩 배우는 학교 여기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코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코딩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컴퓨터랑 소통하고 싶어서. 컴퓨터가 인간이 못하는 뭔가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시키기 위해서. 근데 쉽나요? 여러분들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컴퓨터랑 소통하기가. 예. 저희 회사는 원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과정. 아까 전에 그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의 의사결정자들은 저 꼭대기에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얻어서 아랫사람한테 이제 지식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그 LG전자의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솔루션으로. 근데 이걸 왜 할까요? LG 그 세계 유수의 기업인 임원들 270명을 모아놓고요. 실제로 하는 거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그 임원들이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임원들을 데려다가 야 너희들은 이제 감이나 겐또나 신탁 가지고 의사결정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해라. 말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바쁜데 그 데이터 보고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만든 노코딩 솔루션도 있고요. 실제로는 디시전 메이킹 해주는 다양한 ERP, 뭐 EIS, 뭐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사회는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실제로는 뭐 하려면 데이터 찾죠. 예, 데이터 검색부터 합니다. 뭐 쇼핑하려고 해도 데이터 검색. 그렇게 실제로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맨날 쳐야 되잖아요. 저 쉬운 거는 뭐예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지. 아 전화해서 야 말수가 내가 지금 컴퓨터 살려는데 뭐가 좋아? 그 말수가 이제 컴퓨터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지혜를 얻죠. 아 이 컴퓨터를 어디 가서 얼마에 주고 사면 눈탱이 안 맞았다고 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챗GPT가 왜 쇼크냐면 그 언어라는 인터페이스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컴퓨터랑 인간이 소통할 때 실제로는 여태까지는 매우 어려운 키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물론 뭐 몇 년 전에는 약간의 뭐 실이나 뭐 스피커 기반의 그런 소통 도구도 있겠지만 잠깐 유행했던데 이번에 나온 놈은 좀 셉니다.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바둑 잘 두시는 분은 그 알파고가 났을 때 되게 충격이었잖아요. 아 이제 바둑은 인간의 손을 떠났다. 그때 잠깐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한 분야가 아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영역,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전 영역에 창의성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감히 기계가. 그래서 실제로는 이 창의성에 논란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창의성이 정말 창의성이냐? 가짜다. 뭐 얼마 전에 루쿤 교수가 했던 이거는 완전히 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촘스키라는 사람은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모델과는 다르니까 이거는 약간 사기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는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창의성을 느낍니다. 얘가 옆에 있는 김대리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놈을 잘러 말어. 왜냐면 보고서 수준이 얘한테 시키면 훨씬 낫거든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 ESG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줘. 그러면 이제 쫙 작성합니다. 그것도 이제 10페이지로 작성해줘. 그럼 10페이지가 나오고, 그걸 또 요약해줘. 그러면 또 굉장히 짧은 요약도 해주고요. 뭐 특히 뭐 카피라이트 뭐 이런 것들 잘합니다. 언어로 하는 많은 생산적인 도구들 중에 아마 얘가 가장 창의성인데요. 뭐 재미있는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를 만들어줘. 제가 말한 대로 무슨 시를 어떤 영역으로 바꿔줘. 뭐 이런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미지 영역까지 지금 커버하고 있고요. 이런 두 번째 창의성이란 이유. 세 번째는 굉장히 빠른 속도와 확장 영역 속도입니다.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 지금 2억 명. 어떤 서비스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질까요? 아무리 이게 잘못됐어 뭐 되게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환각도 있고요, 정보도 단절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 저작권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들어서 쓸까요?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리고 전 산업 분야에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분야, 바둑 이런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걸쳐져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유료 가입자가 1000만 명이고요. 1000만 명. 그리고 월 20불을 냅니다. 그럼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달에 20불씩. 유료 가입자 있어요? 여기 많으시네요. 저도 유료 가입자인데 20불이면 한 달에 버는 돈이 2억 불입니다. 2억 불. 빠르시네요. 2,600억. 2,600억. 한 달에 2,600억. 출시한 지 며칠 됐죠? 지난 11월 29일 날 출시했습니다. 딱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2,600억 원. 상상되십니까?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오픈 AI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겠죠. 예.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출시한 다음에 뭐 4달 만에 2억 명의 뭐 한 달 매출이 2,6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이 선택한 겁니다. 예. 아무리 비난을 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윤리적인 문제, 환경 문제를 얘기해도 고객이 만족하니까 유료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요인들로 이렇게 쇼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난 중에 최근에 르쿤 교수도 그렇고 촘스키도 그렇고 다 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래 언어 모델 또는 인간의 생각의 모델 이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계도 있고 분명히 이건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유를 하나 하자면 우리는 날기 위해서 새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과거부터. 근데 지금 나는 모습은 어떻죠? 새처럼 날지는 않잖아요. 예, 비행기가 날듯이 실제로는 인간이 실제로는 뇌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뇌과학, 뇌공학, 뇌의학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뇌를 연구합니다. 뇌에 대한 신비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컴퓨터 과학자로서 뇌를 컴퓨터로 모델링하는 쪽에 지금 3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꼭 제가 초기에는 저도 해부학적으로 실제로는 그 생리학적으로 뇌를 많이 가지고 컴퓨터로 모델링을 했어요. 제 논문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기능적으로 실제로는 잘한다면 그게 반드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뉴런이나 시냅스를 꼭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모델링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비판론도 있지만 저는 약간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인류나 우리 과학 또는 발전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가 실제로는 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많은 비난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긍정적이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신화시키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유도 좀 했습니다. 여태까지 검색이란 거는 맨날 이런 요리의 재료만 열심히 던져줬다 그러면 실제로는 챗 GPT 같은 그 AI는 우리가 먹기 좋은, 쓰기 좋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탁 내 눈앞에 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검색을 잘 안 합니다. GPT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 줘요. 아마 그러신 뭐 피드백이 요즘 많은데 저거를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는 조금도 합니다. 예, 써본 사람은 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GPT의 창의성을 얘기할 때 제가 이 예제를 많이 듭니다. 이거 옛날에 문제적 남자 같은데 많이 나올 뻔한 문제입니다. 저희 동글맹이에 들어갈 숫자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건 이거를 아세요? 답? 몰라요? 우리 잡스 IQ 정도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87이에요. 이유도 모르세요 지금. 87? 아니 78인데 87? 87. 왜 그러죠?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거 뒤집은 거예요. 이 토폴로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퀘스천이 이겁니다. 이거를 숫자를 뒤집었다고? 이거를 챗 GPT한테 주면은 맞출 수 있을까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거는 그 넌센스 퀴즈를 많이 챗 GPT한테 줍니다. 야 이거 맞출 수 있냐 물어보면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은 GPT 3.5하고 4.0이 좀 틀린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줄까요? 웃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는 얘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땡땡 한 다음에 요거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쭉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패턴에 따라 누락된 숫자는 78이 돼요. 완전한 시퀀스가 됩니다. 뭐 이렇게 87이라고 그러셨잖아요. 78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87이거든요. 근데 얘가 78로 대답했어요. 아니 이게 해보세요.
근데 약간 핀트가 틀리죠. 예. 근데 이게 GTP4입니다. 4 유료만 쓸 수 있는. 어쨌든 GTP4에서 좀 강화된 기능이 리즈닝, 추론이라는 과정이 강화됐습니다. 어쨌든 이걸 내가 이제 물어봤다. 그리고 내가 답은 좀 비스무리하게 주는 것 같다. 3.5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답은 뭐라고 하냐면 이 답은 0에서 99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줍니다. 네. 여기 보세요. 누락된 숫자는 0에서 99 사이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줍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정도 IQ면 어떻게 3.5는 한 초등학생? 4.0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될까요? 약간 비스무리하게 맞히는데 못 맞히신 분보다는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추론적인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이런 이미지를 줬을 때 저 풍선 이미지에 가위로 저 줄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요. GTP4한테. 근데 밑에 풍선이 날아갑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미지 추론 기능입니다. 저 정도면 한 초등학생 정도? 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다 사기극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항상 우리 과학자는 항상 이게 삐딱한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살아오신 게 이거는 사기야 이건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3월 14일에 출연한 GTP4는 그 이전 버전보다 굉장히 강화됐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 안에 들고요. 그전엔 하위 10%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토큰 영역을 처리할 수 있고 이미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까지 포함돼서 총 26개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쭉 넘어가고요. 제가 이런 것도 됩니다. 늑대, 양, 풀 이야기 알잖아요. 이거를 강 건너까지 이제 데려가는 문제를 GTP 3.5는 잘 못 푸는데 GTP4는 완벽하게 풉니다. 늑대, 양, 풀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밖에 옮길 수 없고 사람이 없으면 늑대는 양을 먹고 양은 풀을 먹어버리는데 모두 무사히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쫙 만듭니다. 이 정도 지능은 대단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합니다. 네, 써보시면 한번 써보시면 이제 계속 쓰게 돼요. 똑똑하니까 막 시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알레오로 돈 벌 수 있니? 여러분 눈이 확 띄어진데 알레오에 투자하면 얼마나 돼? 이런 거. 알레오 포럼이니까 제가 농담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거죠.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줘요. 실제로는 제일 많은 질문은 여기한테 야, 나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 해보세요. 여기다 바로 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진짜 딱 5분 남았는데. 5분 한 번만 적어줘. 한 번만 쳐.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만 돈 버는 방법. 그러면 우리 잡수 형님 그 시간 돈 버는 그 실제 한 번 보고 이제 다른 거 됐고 이제. 다른 건 됐고. 돈 버는 방법 다 알고 싶으니까. 잠깐만 여기 인터넷이 연결된 것 같은데? 네 됐네요. 네 이게 제 화면입니다. 저는 유료라서 여기 돈 버는 방법. 이게 많은 질문을 했죠.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써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을 열어서 여기다 이제 돈 버는 방법. 뭐라고 지금 돈 버는 방법. 진짜 얼마나 돈 벌고 싶으면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여러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많죠. 부자가 되는 부자가 방법 10가지. 방법 10가지요? 네. 10가지나? 한 3가지만 하시죠. 3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칩니다. 제일 많이 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처음 시작할 때 입문자들이 이렇게 쳐요. 입문자들이. 이렇게. 아, 돈 버는 방법 막 나옵니다. 이거 이제 번역이 좀. 아니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자세히 안 해줘요. 야 귀찮아. 이런데 아 이거 네. 자, 와. 번역이 돼 있네. 네. 1번. 1번. 네, 1번 비즈니스를 하랍니다. 두 번째 현명한 투자를 하고요. 전략하고 수입 이하로 생활하십시오. 수익성 있는 직업을 추구하시고요. 마지막 재산 상속 또는 획득을 하십시오. 이 정도로 얘기해 줄 정도면은 여러분들 한번 써. 정답이네. 정답이네. 근데 알레오가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알레오 여기 알레오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나오고 싶은데 알레오가 안 나오네. 예 한번 쳐줄게요. 여기 한번 알레오 알렉하고 수입이야. 오. 이렇게 오마이 갓. 다 기대하는 거야 다. 이거 유료입니다 유료. 이거 알레오 코인이면 Can I make money by investing 알레오 코인? 야 나왔습니다. 이거 똑똑한데. 재정적 좋은 일에 번쩍상 제공하지 않아. 아. 불안해진다면 유의하는 거죠. 잘 읽으시는데 어쨌든 유의하는 것이 중요한. 근데 한 가지 요 마지막 코멘트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위험이. 어떤 AI가 있고요. 어떤 AI가 있습니다. 자비스 같은 AI가 있어요. 자비스. 얘는 돈 벌어주는 AI, 컨설턴트 AI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좋은 답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예. 개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 찰떡에는 품질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충분한 경험을 여기다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잘 질문할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오 코인에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되고요. 그런 지식들을 여기다가 계속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잘 대답합니다. 네, 그건 계속 그냥 하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신 이유가 실제로는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배우는 것은 실제로 AI가 있을 때 잘 쓰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고요. 자질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나 돈 벌고 싶은데 돈 버는 거 가르쳐줘. 쉽게 그 앞에 쉽게 하늘에 뭐 돈 떨어지는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질문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제 답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AI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런 AI가 점점 커질수록 더 기능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지식은 실제로 얘네들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또 토론하시고 얘들로부터 좋은 정보를 빼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문을 받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받을까요? 하나만? 네, 질문 나 이거 진짜 꼭 하나 하고 싶어. 정대철 저희 사랑합니다.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챗 GPT를 지난번 2월달 교수님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한 거 내용을 잠깐 질문을 했는데 너무 엉뚱당뚱한 답을 그럴듯하게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완전 진짜 저분 네. 진짜 와. 완전 창조를 해서 네. 답을 냈습니다. 그렇죠. 완전 다른 걸요. 네. 그래서 그 책의 저작 이름을 다시 물어봤더니 그 저자 또한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궁금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헐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이름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학습 데이터를 원래 오류 있는 걸 썼거나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양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19년 9월까지 데이터만 쓰고요. 실제로는 그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모델 자체가 불안합니다. 1750개의 파라미터 그렇게 충분한 파라미터도 아니고요. 아마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경험해 보신 분 저 정도까지 해봤으면 엄청나게 지금 써봤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편향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한 20에서 뭐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좀 줄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결될 예정에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해결이 전혀 안 될 거다라는 르쿤 교수의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해결이 될 거라는 이유는 학습 데이터가 점점 개선될 거고요. 모델도 좀 더 향상될 거고 사용자의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할수록 실제로는 얘가 더 똑똑해져요. 예,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모델이 더 잘 튜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후처리 검증 단계가 많이 그 시스템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이후로 저는 뭐 실제로는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를 요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말로 수학적인 말입니다. 이걸로 뭐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에 안에 있는 걸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인간은 꿈도 꾸잖아요. 환각도 봅니다. 얘는 꿈이나 이런 걸 꾸진 않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바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디즈니에서. 실제로는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절대 못합니다. 예. 저 챗GPT한테 암만 뭐 비트코인 다음 달 주가 어떻게 돼? 이런 얘기 물어봤자 저는 AI입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대답하게 돼 있는데 환각의 이유는 그 데이터가 아직 적기 때문이고 데이터의 안에서만 얘기해도 실제로는 그 뭐 기술적으로 모델적으로 좀 한계가 있게 지금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술적인 거를 가급적인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진짜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